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좀 바로 볼까요? 네.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었는데 네. 그렇다면 참, 예. 마의 3자를 좀 봐도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아, 벌써요? 예, 아직 거쳐가야 될 관문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분위기 쪽에서 나오는 이제 뭐 펀드멘탈 관련된 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 잘 되고 있고 한국의 GDP도 올리는 분위기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약간 이제 유동성만 좀 보강돼 주게 되면 뭐 가능한 수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만만하게 한국 증시의 흐름들이 그냥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 아직 뭐 대기하고 있는 뭐 금융투자 소득세나 그리고 또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좀 제기가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커지면서 움직이는 증시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3,000포인트를 얘기하니까 너무 이르다 벌써요라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투세 얘기도 있고 네. 공매도 얘기도 있고 더 그런 악재는 어떻게 네. 보면 알려진 악재고 그렇죠. 간밤에 유럽이 드디어 스타트를 끊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유동성이 온다. 그렇다면 가장 글로벌리 최선호에 있는 한국 증시가 3자를 틀어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돌파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그려져도 그거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 체크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간혹씩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을 또 위축시키는 요인들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끝나고 나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 돌려놓고 그러면 그때 나왔던 변동성 그대로 노출돼서 혹시 이거 기조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만 보고 또 정리했을 때는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약간 멘붕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수급적인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적어도 현물은 계속 꾸준하게 사야 될 거 아니냐. 지난 5월 말처럼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저희 헛갈린다. 라는 쪽에서 봤을 때 현물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거 특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은 뭐 세세히 보면서 뭐 중형주급 안 삽니다. 그냥 딱 봐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래서 좀 업황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쪽 좋아 보이네 이런 쪽들 큰 그림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얼마큼 잘 끌어가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형주, 네. 특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외국인 수급 아니면 유동성에 의해서 좀 바텀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또 빠르게 볼까요? 자, 피버팅을 하긴 했는데 네, 참, 이 경제학자들 참 무색할 것 같아요. 연준이 아니고 유럽중앙은행 ECB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럽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글로벌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었어. 라는 반응들이고, 게다가 캐나다까지 동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나라의 특징은, 물가가 그렇게, 물론 이제 캐나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가 확연하게 떨어졌다고 보기 힘든데 지금 먼저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는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경제적인, 위축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입장들이 조금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약간 선제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게 미국까지 연준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는 연준은 조금 좀 약간 눈치를 더 볼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겠지만은 아직 연준의 입장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들이 눈치를 봅니다. 이제 먼저 액션 취하는 거는 유럽이고요. 네, 좀 바뀌어됐네요, 뭔가. 예.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거죠.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유럽이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유럽부터 움직였으니까 미국의 이런 행태들의 시장에 이목이 집중될 텐데 네. 자 그러면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오늘 밤에 공교롭게 미국의 또 고용 지표 굵직굵직하게 나오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는 2분기가 비수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시장의 이목도 집중됐고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비수기인데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얼마큼 수치 나오느냐도 봐야 될 것 같고 연결해서 다음 주 가게 되면 CPI, PPI 또 FOMC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고용 지표보다도 FOMC 뉘앙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뉘앙스. 예. 뭐 아마 지금 염두는 하고 있다는 정도. 그러니까 즉 준비는 하고 있다는 정도라는 뉘앙스만 조금 풍긴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꽁꽁 싸놓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좀 퇴로를 열어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고용지표는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그거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 임금 상승률 관련된 부분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확인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 실업률이나 뭐 고용자 수는 아직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서비스 물가가 문제인데 네. 모든 서비스 물가의 가장 근간에는 임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그런 임금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지표 중에서 예. 간밤에 보니까 미국은 참 재밌게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트래킹하면서 GDP를 발표하잖아요. 네. 그런 전망치지만. 근데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포캐스트가 원래 1% 초중반으로 내려오더니 네. 간밤이 다시 2% 중반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도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여러 가지 변동성 측면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년에 3분기 때 고점을 찍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여기서 다시 강하게 돌아간다라는 쪽에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거기서 확실하게 뭐 얘기를 안 해주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용 쪽들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소비 쪽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쪽이 좀 오버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건 뭐 예측치다 보니까 계속 변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참 지금 시장의 모든 이목이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게 9월이다, 하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약간 꺼름직한 게 미국의 GDP, 즉 네.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고개를 들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인하에 베팅하다가 이럴 때 턱 다시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경색된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네. 이거 참 주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자, 한국이 문제죠. 한국이 문제죠. 네, 네. 한국은 글쎄요, 인하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이 인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할 요인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워낙 한국은행 총재께서 계속 강점을 뒀던 게 지금 벌써 부동산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개월째인가 11주차 연속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한국은행이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던 내용들은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보여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위축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여기서 또 금리를 어느 정도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아마 눈치 보는 정도쯤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가 내리는 속도가 이어지게 되면 거기 절반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저희는 금리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장기간 지금 금리 결정이 없이 그냥 지금처럼 눈치 보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인상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졌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데 엊그제인가요? 발표되는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니까 네. 한국의 GDP가 또 올라와서 비율은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양지수가 상승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하게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런 쏠림이 좀 있는데 네. 계속해서 갔던 반도체 최근에 약간 조정, 예. 계속해서 부진했던 2차 전지 최근에 약간 반등, 네. 약간의 행태가 다릅니다. 어떻게 좀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좀 바뀌어 있고요.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바뀌어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일단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고 있죠. 이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챙기겠다라는 쪽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고 코스닥에는 지각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시총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에코프로 그룹들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약간 좀 바이오 쪽이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개의 축에서 대한민국이 시장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매기가 좀 더 쏠리고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클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좀 맞춰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민수 대표를 금요일마다 모시는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업앤다운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디가 먼저입니까? 일단 바이오가 먼저입니다. 지금요. 근데 2차 전지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업황의 저점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확신에 찬 데이터가 좀 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저점에서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밸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성장주는 항상 P와 Q가 동반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밸류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Q가 아직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Q에 대해서 지금 개연성이 있는 데이터는 막 나오긴 하는데 그게 눈으로 딱 보여줘서 아 이제 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아마 바이오의 매기를 또 받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오늘 좀 다루긴 했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가 먼저다. 예. 알테오즈 오늘 시작도 좋아요. 네. 그렇다면 그 안에 종목을 보자면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일단 종목보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끄는 경향들이 크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바이오 쪽은 신약 개발이 아닙니다. 신약 개발이 아니라 시장에 맞는 제형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가 잘하네라는 쪽에서 나오는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펩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알테오젠이 잘하는 거, 셀트리온이 잘하는 거, SC 제형에 대한 기술들이 일단 빅파마들이 원하고 거기다가 또 바이오시밀러로 가기 전에 내 특허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좀 더 강하게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예전에 보던 신약에 대한 꿈은 이만큼 커지는 것들을 좀 경계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는 바이오주의 변화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약 바이오가 참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인데 또한 네.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업사이드가 상당히 부분이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가 아우. 따라 붙었었잖아요. 많이 당했죠, 이제는 저희. 예.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반도체는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 바이오가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 잘 주셨으면서 이제 네. 2차 전지 얘기입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상당히 좀 소외됐던 섹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2차 전지가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소섹터가 있겠죠. 그 소섹터 쪽에서 더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분위기가 더 강한 쪽들 이걸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는 항상 예전에 주도했던 종목이 대한민국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이 종목이 주도를 했는데 사이클이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확장된다고 해서 그 종목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런 쪽을 봤을 때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이쪽과 전해질 쪽에서도 ESS로 들어가면서 Q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인플레 시대의 가격보다는 계속 말씀 주시는 게 Q. 네. 즉 Q가 증가해야지 결국 매출은 피크 곱하기 Q니까요. 네. Q를 증가하는 2차 전지 벤더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만약에 비중 네. 조절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될까요? 제일 어려운 숙제가 이건데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바텀 피싱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보시는 게 맞겠다는 쪽인데 일단 7대3 정도로 보시면서 그래도 사이클은 하반기 무시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7, 2차 전지 3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도체 7, 2차 전지 3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